김열입니다. 오늘 어떻게 날씨도 좋은데 잘 지내셨는가요? 제가 자주 와야 하는데 주중에는 바빠서 오질 못했습니다.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융복합 농업이 이제 6차 산업이 이제 좀 용어가 조금 융복합 농업이라는 용어로 조금 용어가 지금 변경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융복합 농업을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한번 PPT를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농바시 제61강으로 보내드리는 융복합 농업 6차 산업이죠. 6차 산업을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농바시를 검색하시면은 저희 다양한 강좌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오셔가지고 농업 분야 박사인 저의 그런 강의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큰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융복합 농업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한번 제가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그 농가 인구가 지금 엄청나게 감소를 하고 있지요. 2021년도가 되면은 이제 225만 명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불과 1980년도만 해도 1000만 명이 넘었는데 점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2021년도에는 이렇게 225만 명까지 줄어든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농업이 이제 정말 상당히 그 변화의 어떤 변곡점에 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율이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고령화율이 45.6%까지 2021년도에는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현재도 지금 한 40%가량 진행이 된 상태인데 앞으로 2021년도라면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이와 같이 고령화율이 급속도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뭐 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농촌에 있는 시설들이 또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방치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때문에 그렇죠. 또 인구가 감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활용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농업시설, 그 다음에 주민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기타 시설 등이 그 일반 농산어촌 사업을 통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리모델링도 하고 또 마을 회관도 지금 수리 개보수하고 또 권역센터를 새로 짓기도 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를 통해서 배우마을까지 연계하는 문화복지 여러가지 그런 서비스들을 배우마을까지 연계하는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 마을 사업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문화 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식품부에서는 정미소라든지 담배 건조장이라든지 양수장, 폐교 이런 등의 유유시설을 개조해가지고 주민 문화공간으로도 지금은 많이 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농업시설은 보존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6차 산업이 농촌의 어떤 기존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 재생을 통한 친환경 가치 발견이라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사업의 목적은 어디에 두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별 분류인데요. 6차 산업화 관련 정책도 무조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인적 역량 강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생활권 종합개발 사업, 그 다음에 동교류 촉진, 그 다음에 정규여건 개선 사업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 기반 확충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관 어메니티 향상 쪽으로 이제 목적을 좀 분류해 가지고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는 이제 6차 산업은 뭐 개인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없고요. 이제 플랫폼 쪽으로 지금 그 추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인적 역량 강화 쪽으로 플랫폼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차 산업이 상당히 좀 범위가 이 정책적으로 좀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촌의 실정을 보면요, 우리 농촌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맞춤형 소량 소비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입니다. 소비자 트렌드가. 그리고 안전한 농식품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IT, BT 기술 발달로 산업 간의 융복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IT라면 정보 기술 차이를 말하고요. BT는 이제 생명공학 기술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 간의 융복화가 급속히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농촌에 농업 성장을 멈추고 농가 소득이 이제 정체되고 있는데 또 농촌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고령화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현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공동체 그런 회복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어서 지금 뭐 마을 만들기 사업이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귀농 귀촌인들이 뭐 베이비 세대라 하죠.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1년에 한 100만 명씩 쏟아져 나온다고 그래요. 2023년까지 아마 1차 베이비 붐 세대가 퇴직을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인가요? 2023년까지 한 8년간 한 800만 명 정도가 농촌에 어떤 귀농 귀촌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퇴직하신 분들 중에 귀농 귀촌 하는 세대가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성농이라든지 귀농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성공 사례도 귀농인으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아마 대농에서 중소농 중심으로, 왜냐면 귀농 귀촌인들이 농사를 많이 안 짓거든요. 자기가 좀 전원 생활들 즐기고 또 일정한 조그마한 수익을 내는 쪽으로 귀농 귀촌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중소농 중심 정책으로 빨리 전환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의 나온 것이 이제 6차 산업인데요. 뭐 난세 영웅이 난다고 2012년도부터 이제 6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1차 산업은 생산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산을 하는 것이죠. 농산물을. 근데 이제 이것이 무형의 자원도 하나의 생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2차 산업은 특산품을 제조하고 가공하고 또 공산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3차 산업은 서비스라든지 외식이라든지 어떤 숙박을 한다든지 유통을 한다든지 치유, 교육, 여러 서비스 측면이 3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직거래 판매장도 운영을 하고 체험장도 운영을 하고 심지어는 식당도 운영하는 농가 맛집 같은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3차 산업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융복화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 곱하기 2 곱하기 어떤 3을 해서 그런 융복합 사회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6차 산업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아예 본래의 용어인 그 6차 산업보다는 융복합 농업이라고 지금 많이 좀 용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단 특징은 생산이 없으면은 완전 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농업이 아니라 공산품 제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이란 말이 붙을 때는 반드시 어떤 생산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일반 가정에 좀 비교를 해보면요, 뭐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복분자를 누군가는 생산을 했다면은 1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원물을 술을 좀 담그거든요. 그러면 2차 산업이라고 이제 부르죠. 이런 술을 또 장날에 내다 팔으면 3차 산업이 됩니다. 이게 사실 유통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6차 산업이고 융복합 농업이고 사실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들을 용어만 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하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최고 좋은 놈은 내다 팔아야죠. 그리고 중간쯤 좋은 놈은 싸게 팔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것은
어떤 그 영양분이나 또 보기만 안 좋지 성분이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가공 제조 함으로써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또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차 산업이 뭐 꼭 농민이 뭐 이걸 다 해야 되느냐, 나는 생산만 하겠다, 이것은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현실하고 현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전부 다 할머니도 기름도 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안 해야겠네. 그것이 아니죠. 기름도 짜고 그 기름을 또 시골스럽게 팔고, 그래서 할머니들이나 이런 농촌에 계신 분들이 조그마한 수익원이라도 되는 것이 바로 6차 산업인 겁니다. 바로 기름을 짜는 것 자체가 그 깨 원형이 변형이 되고 원물이 좀 변형이 됐잖아요. 화학적으로. 이런 것이 6차 산업이지.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럼 깨를 원물로만 팔겠다는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정확한 용어를 좀 아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 농산물을 생산을 기본으로, 그렇죠, 생산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뭐 6차 산업의 핵심이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가공할 것은 가공하고, 유통할 건 유통하고, 로컬 푸드 같은 데 내고, 또 관광할 것은 관광객들에게 어떤 제공도 하고, 외식 산업과 연계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바로 6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쉬운 예로 지금 군산농장이라고 강상호 대표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요. 어성초 약초를 재배하면서 이를 가지고 엑기스 환으로도 만들고 또 직거래 유통도 하고 체험도 하면서 3차 산업적으로 농장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에 지금 뭐 빨리 변해야 한다는 뜻으로 우스갯소리를 하나 써놨습니다. 사실 개구리가 어, 세 마리의 개구리가 있었는데 소풍 나왔다가 우유통에 빠져버렸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개구리는 이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늘의 뜻에 따르는 게 좋겠다. 조용히 있다 갔다 이거죠. 죽었다 이거죠. 두 번째,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두 번째 개구리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발버둥 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개구리는 분명 길이 있을 것이다. 우유통 위를 밤새 헤엄치고 노력을 막 이렇게 허부적거렸다는 얘기죠. 새벽녘에 밤새 저은 우유가 버터가 돼가지고 굳었답니다. 그래서 그 굳은 버터를 딛고 결국은 새벽에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해줘야지, 조금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이건 완전히 개구리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 개구리처럼 그냥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구리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011년도부터 농바씨를 진행을 했는데요. 또 농바씨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1년 8월부터 시작한 자율적인 동아리고, 어떤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농식품인들에게 그런 그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능기부 강사로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한 2018년 4월까지 한 8년간 진행을 해왔어요. 오프라인 강좌를. 그래서 이제 졸업하신 분이 거의 한 2,000명 가량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나가셔가지고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지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부터는 제가 너무나 이제 오프라인 이렇게 좀 10,000원씩 걷어서 교재비 받고 막 그 지원금이 없이 하려니까 좀 상당히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8월부터인가요? 그 유튜브로 들어와서 이렇게 동발시 이렇게 콘텐츠를 무료로 영상으로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셔가지고 뭐든지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가 주로 많죠. 오셔가지고 좀 유익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 참여를 하시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것도 지금은 유튜브로 들어가셔가지고 현재 9만 명가량 조회수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 좀 구독자 수가 제가 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널리 이런 사례들이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고, 농바씨를 통해서 자기 생활도 어떤 바꿀 수가 있거든요. 좀 그렇게 좋은 생활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당시 했던 것들이네요. 혁신적인 거, 또 목이버섯 비빔밥도 소개를 그 당시에 해가지고 맛있게 나눠 먹은 일이 생각이 나네요. 그 전에 했던 것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아로니아 그 아로비타 영농조합법인의 정수덕 장로님께서 그런 아로니아 밥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와 같이 맛도 보고 굉장히 혁신적인 사례였어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와 같이 그 포장재도 쌀 포장재인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그 매출을 몇천만 원씩 막 올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걸 또 이런 다른 분야로 목이버섯 국수로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기도 하고 쌀을 다 먹고 난 다음에는 여기다가 또 저금통으로도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뜻으로 한번 제가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탄마루 선물 세트로도 나간 것은 제가 또 이런 것들을 제안을 좀 했었죠. 제가 탄마루 개장할 때 나온 것들이네, 선물이. 그래서 쌀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몇천만 원씩 막 팔리고, 이게 농바씨 정신을 소견이라고요. 농바씨를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자, 그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쌀하고 고구마, 익산의 대표적인 브랜드 농산물이죠. 또 잡곡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팔았던 일이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배송할 때는 정성스럽게 좀 편지도 써서 동봉을 하면은 받아보는 소비자가 상당히 좀 감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기로 편지를 써가지고 택배를 그냥 보내지 말고 간단한 메모라도 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이렇게 쓰면은 받아보는 입장에서요, 굉장히 그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농식품 융복함 농업을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올려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 구독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 또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